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신정훈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70%, 불화 3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신정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신정훈. 2012년 여름 군번이다. 23사단 신교대를 거쳐 삼척에 있는 부대에서 자대 생활을 시작했다. 2달 정도 지났었나? 신병이 들어왔다. 우와! 2달 만에 드디어 막내 탈출을. 하지만 알고 보니 신병이 아니라 타종대에서 징계받고 전입해온 나보다 한 달 빠른 고참이었다. 내가 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고참의 첫인상은 정말 해괴망측했다. 강희찬. 아직 코로나 따윈 없었던 시절 감기에 걸렸는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꽤 긴 얼굴에 작고 찢어진 눈이 도드라져 보였다. 이 고참이 마스크를 벗자 흡사 현상수배 전단에서나 봄직한 인상에 깜짝 놀랐었다. 부대 고참들도 처음에는 그런 인상 때문에 살짝 긴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성격도 온순하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 어라? 왜 저런 사람이 징계를 받았지?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희찬의 진가는 점점 드러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복무하던 2012년 짬 없으면 관물대에 먹을 것을 짱 박아두지 못하게 했다. 상말 정도는 돼야 작은 과자나 라면 몇 개 짱 박아둘 수 있었는데 강희찬의 관물대에서 과자와 라면이 무려 10개 이상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이건 미친 거다. 우리 소대에서 내가 막내다. 그리고 내 바로 위가 강희찬이다. 말 그대로 짬찌 주제에 과자와 라면을 엄청 짱 박아 놓은 것. 빡친 분대장은 강희찬에게 특명을 내렸다. 야, 너 그거 오늘 안에 다 처먹어? 아니 그건 좀 다 못 처먹겠으면 분대원들과 나눠 먹든가. 아무튼 저녁까지 처리 안 하면 뒤진다. 예, 알겠습니다. 야, 강희찬,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 그냥 우리랑 나눠 먹자. 괜찮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오늘 안에 다 먹어? 고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서 결식할 수도 없고. 나는 그날 군대에서 진정한 먹방의 신을 봤다. 과자는 낮에 모조리 조졌고 저녁 식사 후 라면을 조지는데 일부는 뽀글이로 일부는 뿌셔뿌셔로 모조리 입안에 쑤셔 넣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내 쌀 한 톨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결국 다 처먹는다. 그 이후로도 자신의 돈 1,000원이 사라졌다면서 소대장에게 보고 소대를 홀딱 뒤집어 놓질 않나 자기 동기들과도 사소한 임무 분담 문제로 트러블이 자주 발생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걸 못 참는 성격. 고참들에게 제대로 찍힌 강희찬은 짠돌이, 수전노라고 불렸지만 그중 제일 많이 회자된 건 무식함이었다. 야, 강희찬, 이거 한번 읽어봐. 에이, 설마 저걸 못 읽을까? 뭔데이? 이게 뭔데이라고? 이런 무식한 새끼. 이 자식 알파벳도 몰라. 야, 저 새끼 왜 우리 부대로 왔는지 알아? 강희찬이 우리 부대로 전입해온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다. 전에 부대에서 야간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된 강희찬. 야, 강희찬! 한 대 펴! 감사합니다. 그렇게 몰래 담배를 피운 두 사람. 며칠 뒤 그 고참에게 작업 문제로 갈굼을 좀 당했던 듯하다. 이에 열받은 강희찬은 며칠 전 근무 중 그 고참이 담배를 피웠다면서 찔러버린 것. 졸지에 영창을 가게 된 고참은 당연히 강희찬도 함께 폈습니다! 그렇게 맞고소를 당하고 영창을 다녀온 뒤 우리 부대로 전입해온 것. 와, 어처구니가 없네. 당연히 같이 피웠으니 자기도 징계받을 텐데 열받아서 앞뒤 분간이 안 됐나? 자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그냥 자폭한 거야? 아무튼 강희찬은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이기적이고 조금은 멍청했지만 그런 강희찬이 싫지는 않았다.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 정도 들었던 듯하다. 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군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대 전체가 3개월간 해안초소로 철책근무를 가게 됐다. 이 철책근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반야 후반야로 팀을 나눠 로테이션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었다. 나와 강희찬은 상황실에서 근무를 섰기 때문에 같은 생활관을 사용했다. 상황실 특성상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작전 투입은 실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그래서 서로 갈구거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훈련이나 근무가 빡세면 내무 생활은 확실히 편해진다. 그렇게 철책에 들어온 지 2주 정도쯤이었나? 다른 생활관에 있던 분대장이 야, 짠돌이, 라면 꼬부쳐둔 거 없냐? 황금마차 못 간 지 오래돼서 말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개가 똥을 끊지. 야, 뒤져서 나오면 다 내 거. 이게 뭔 냄새야? 어디서 똥 냄새 안 나냐? 뭐야, 강희찬 관물대에서 나는데?
아니 쓰글 이게 다 뭐야? 너 언제 마지막으로 빨래했어? 그게... 정말 충격적이게도 강희찬은 2주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건 씻지도 않았다는 거다. 평소 강희찬은 관물대 아래에 모든 속옷과 양말을 짱 박아두고 근무를 나가야 할 때는 하나씩 꺼내서 킁킁 냄새를 맡아본 뒤 냄새가 덜 나는 속옷이나 양말을 신었다. 옆에 있으면 신내가 솔솔 풍기지만 낮과 밤이 바뀌고 잠도 부족해서 그냥 신경을 안 썼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빨래랑 샤워를 안 했을 줄이야. 그렇게 밝혀진 강희찬의 기행은 부대 전체 사람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고, 경계 작전 전 소대장이 모든 대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갈군 뒤에야 강희찬은 샤워를 하러 갔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강희찬은 식탐이 장난 아니었다. 낮밤이 바뀌어 황금마차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것질을 못한 지 한 달이 넘어갔다. 그러던 와중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강희찬이 외진을 가게 됐다. 와, 개부럽네. 외진을 가면 그 병원에 있는 매점을 이용할 수 있고 휴게소에도 들러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다. 당연히 강희찬은 돌아올 때 다양한 과자들을 양손 가득히 사왔다. 물론 예상했겠지만 동고동락하는 나를 비롯해 그 누구도 주지 않고 조금씩 꺼내 아껴서 야금야금 처먹었다. 우리와 생활관을 함께 쓰는 고참 중 별명이 악마인 고참이 있었다. 항상 자기가 최고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을 갈구던 재수없는 고참이었지만 일은 정말 기똥차게 잘해서 그 누구도 터치 못하는 그런 부류. 야, 강희찬 자냐? 강희찬이 오침하던 때를 노려 악마 고참은 강희찬의 과자를 꽤 많이 훔쳐먹는다. 다음날 평소 온순하던 강희찬의 분노에 가득 찬 모습 처음 봤다. 하긴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과자들의 양이 대폭 줄었으니 꼭지가 돌만도 하지. 그렇게 범인을 찾아 산만리하던 강희찬은 결국 악마 고참의 관물대에서 소시지 비닐 쪼가리를 찾아내고야 만다. 와, 나중에 탐정해도 되겠다. 생활관에 나와 강희찬만 있을 때 강희찬은 평소 악마 고참이 항상 애용하는 달팽이 크림을 꺼내 여러 차례 가래침을 뱉어 새끼손가락으로 휘휘 저어 섞었다. 나중에는 내게 몰래 다가와 거기에 오줌하고 내 단백질도 넣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짠지 아니면 그냥 구란지는 보지 못해서 확인할 수 없었고, 나 역시 그 악마 고참을 싫어했기 때문에 약간 고소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해양 경계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리고 얼마 뒤 평소처럼 강희찬의 라면을 훔쳐 먹으려던 말년 분대장. 보자, 열라면 어디 보자. 여기 있나? 어딨지? 응? 뭐야, 일기인가? 강희찬의 자리에서 우연히 노트를 발견한 말년 분대장. 평소 강희찬은 고참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갈굼을 당하면 자기 전 공책에 분노의 편지를 했다. 그 공책에는 자신을 괴롭혔던 고참들 이름과 행동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고, 자신이 전역한 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트럭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뒤에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다양하고 쌀벌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었다. 고참들에게 폭탄이 떨어졌다. 이 자식 이거 졸라 위험한 놈이야. 그 사이코메트리인가 뭐 그거 아니야? 그건 만화책 아니냐? 아무튼 임마, 나는 뒤통수랑 짱돌 키스 예약이야. 그나마 너는 다행이지. 나는 갈기 아니야 됐고, 야 소대장님께 보고하자. 무서워. 그래, 이놈 위험해. 이거 간부들에게 보고하자야. 이놈 이러다가 우리 잘 때 막 해코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야 그건 안 돼. 그때 악마 고참이 들어오며 반대했다. 왜? 야 여기 봐봐. 우리가 그동안 이놈 괴롭히기에 다 적혀 있잖아. 너희들 강희찬이 왜 우리 부대로 왔는지 몰라? 자폭해서 왔잖아. 간부들이 이거 보면 우리도 영창이야 임마. 그러네. 그러면 어쩌지? 어쩌기는. 그 뒤부터 고참들은 강희찬을 더 이상 갈구지 않았고 아주 친절하게 극진히 잘해주었다. 때로는 강희찬을 PX로 데려가 과자와 라면을 잔뜩 사주기도 했다. 그 결과 강희찬의 관물대에는 항상 과자와 라면이 풍성하게 짱박히게 됐고, 그 어떤 고참도 강희찬의 과자와 라면을 건들지 않았다. 단순 무식하지만 먹을 거 좋아하고 본능에 충실했던 내 윗고참 강희찬. 달팽이 크림을 바르고 얼굴에 뾰루지가 난 악마 고참을 보며 흐뭇하게 입이 찢어져라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 지금도 떠오른다. 쫑!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